민서야, 이렇게 밖에서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연희야, 내가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해서 예약해놨거든. 빨리 가자. 여기 진짜 유명한 복식당이잖아. 나랑 같이 오고 싶어서 예약한 거야. 나 여기 진짜 좋아해. 연희 여기 알아? 너 누구랑 와봤어? 친구랑. 친구랑. 그래? 여기 오감베로 파스타랑 립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대. 빨리 가자. 여기는 오감베로 파스타가 진짜 맛있더라. 많이 먹어. 여기 군인들 10% 할인도 해준대. 아 진짜? 우리 여기 자주 오자. 저 우리 부대 민서 아니야? 소대장님, 중성. 민서야, 우리 휴가 때 다 만나네? 근데 너 휴가 아니지 않아? 예, 저 그 휴가는 아니고 외박입니다. 누구야? 우리 소대장님이셔. 내가 저번에 말했었지? 행복아님, 오늘 당직이시죠? 아니, 병장 김민서 있잖아요. 걔 오늘 점프 뛴 거 아세요? 점프 뛸 가치가 있는 맛 복식당 군인 10% 할인 중. 전역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저 너무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너무 힘들다. 지금도 좀 왈칵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하루를 살다가도 맨날 똑같은 일상이에요. 주말에는 당직 근무를 서야죠. 그렇죠? 당직 근무비 오른다고 했는데도 안 오르고 있고, 지금은 뭐 오르겠지만은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당직 근무를 서다가 잘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점검을 나와가지고 자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24시간 지금 어디 근무소 24시간 선대가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특수근무자들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처남도 3교대를 해가지고 특수경비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직대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숙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검 있으면 점포사격 통제관으로서 포반장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탄을 옮겨요. 그 40kg, 50kg 되는 탄들을 제가 가서 통제를 또 해줘야 돼요. 힘이 다 빠진 상황 속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다치는 인원이 생길까봐. 왜 다치면은 점포사격 통제관 타시고 포반장 타십니다. 내 새끼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제풀에 지치는 거죠. 포병이 생각한 거 이상은 더 힘드네요. 그렇죠. 차라리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인데요. 당직을 서고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 괜찮아요. 컴퓨터 보면 조금 눈이 풀리고 하식 쓰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가서 자주포 가서 또 임무 수행을 몸 쓰는 건 힘들죠. 그렇죠. 죽을 만큼 20대 때는 하겠는데 30대 넘어가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하사들은 잘 보이고 싶은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랑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럼 축구 시간 또 나와서 축구를 또 해요. 그게 다 눈깔 점수거든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떠한 뭐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임원사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 거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출근길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주임원사실 가서 커피 한 잔 먹어주면, 왜? 비춰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임무 수행을 하기 전에 또 누구에게 얼굴도 한번 비춰주고, 그러면 또 제 할 일이 또 미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자기 욕심에 내 할 일 하다 보면은 제풀에 또 지치는 거고, 그런 또 임무 수행을 하다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럼 또 놓치는 거 가지고 너희 부대 엠버 아니면 뭐 레드 받았더라, 아니면 뭐 했다, 뭐 지적 나왔다, 그럼 또 질타는 질타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탄 사격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포탄 사격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뭐 철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MLL 쪽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민통소 쪽에 갈 수 있는 거고, 그쪽에 가서 뭐 미군 기지 근처에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포탄 사격을 할 때 완편제로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왜? 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참관도 하실 때고, 군단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근데 완편제가 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포대 1포대가 사격을 나간다, 사격 평가다, 그러면 그 인접 포대에서 포반장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보충을 해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병사들도 보충을 해서 사격을 하고, 즉각대기 또한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로 간다, 그럼 조종수를 협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대 전술 훈련이다, 그러면 조종수를 협조를 한다. 조종수가 없습니다. 조종수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조종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종수를 해야 되잖아요. 조종수가 없기 때문에 포반장 임무 수행을 못하고 조종을 하고 있어요. 지휘를 해야 될 사람이 지휘를 못하고 지금 하나 운전하고 있는 거구나.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러면 사수가 포반장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사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접 포반대에서 사수를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인접 포반에서 사수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그 인원을 포반장 임무를 시켜요. 그러면 걔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지, 우리 팀이 아닌데. 흔히 말하는 슈덴 스쿠터라는 게 있습니다. 슈덴 스쿠터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은은패를 해서 자주포를 숨겨놓고 뒤에 몇백 미터 빠져가지고 사격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진지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술을 하게 되면 진지편성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방열 방역대를 맞춰가지고, 저기 있는 방열 방역대를 맞춰가지고 포를 위치를 시켜가지고 은은패물을 찾고 적절한 위치에 딱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병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병사들 모릅니다. 모르죠. 그렇죠. 관심도 없고 일단. 그러면은 포반장이 조종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임의대로 되는 겁니다. 센스 있는 포반장 알아서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안전이에요. 왜? 위에 있는 병사가 그 360도로 회전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포반장은 양 사이드 미러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봐요. 뒤에 좌주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반장이 운전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 안전 위의 요소까지 감수해가면서 그 사수가 반장님 저기에 뭐가 옵니다 하면서 포반장이 가서 센스 있게 또 되는 겁니다. 포반장이 그러니까 완전 일당백이네요. 그렇죠. 일단 매이고 조종수가 있으면 포반장은 멀리서 이렇게 지휘를 해서 무전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그거 할 사람이 운 조종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이것도 하면서 뭐라고 계속 들으면 통신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래 포반장이 사격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도착을 해서 센스 있는 포반장은 슈든 스쿠터를 할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은폐물에 있는 차폐각이 잘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진지로 편성을 해요. 그러면 그 현직지에서 사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뭐 산이 있다든지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당연히 화포를 뒤로 빼서 사격을 하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포반장이 아예 포반장석 가서 임무를 못 해요. 그럼 사수가 다 해야 돼요. 그럼 포반장은 아이러니하게 조종수가 되는 겁니다. 왜? 사수는 병사잖아요. 그렇죠. 창급 부대 지휘자라는 사람이 조종을 하게 되는 거고 조종수가 되는 거고 오히려 창급 부대 지휘관은 사수가 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분대장이 분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보병으로 치면 지금 기관총 사수가 없어서 기관총을 들고 다니니까 지휘가 안 되고 정신이 없는 그렇죠. 거구나. 창급 부대 소부대 기관총도 들고 무전기도 들고. 그렇죠. 소부대 전투 지휘자가 이제 포반장이 되는 거죠. 포반장이 아니라 사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믿음직스럽지가 않죠. 그렇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술을 평가를 나갑니다. 그러면은 적 무인기 식별 아니면은 적 뭐 전차 출현 이러면은 사수가 통제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적 무인기 어디 쪽 방향에서 어디 쪽 방향으로 지향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K6를 돌려야겠죠. 그것 또한 사수가 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그럼 답답한 포반장은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그럼 니네 포대 이거 점검 지적을 했다더라. 전술을 평가관에. 그럼 포반장이 다 잘못을 하는 겁니다. 네. 곤란해서 빠져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술 훈련 평가를 잘 받고 싶어하는 포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센스 있게 조종수를 협조를 한다든지. 근데 그러니까 잘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병력을 빌려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제가 근무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병력을 빌려온다. 그렇죠. 아, 이거 정말 병력이 어느 순간부터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K 군대의 지금 자화상이 병력을 빌려오는 K 군대라니 듣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차 부대도 조종수를 빌려온다고 사람이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근데 포병도 지금 현실 실태가 그렇고 포병은 아시다시피 특수계도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포병학교에서 조종수를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종 자격증 쉽게 안 줍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부대에서 포수로 임무 수행했던 애들을 조종수를 보내야 돼요. 전포 자격증자가는 조종수 양성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얘를 조종수를 교육을 시켜놓고 교육을 보내놨는데 포병학교를 갔더니 또 시험에 떨어져서 와요. 아이고. 그러면은 대대장에게 또 전사관통 엄청 깨지는 겁니다. 교육 똑바로 안 했냐? 교육할 시간을 줘야죠. 영내에서 자주포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내에 먼지 날리면 안 된다, 바닥 쓸어야 된다,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주포 돌릴 수 있는 시간은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이죠. 지금 GOP 쪽에도 GP도 수색대대 인원들이 사람이 없어서 여기 빌려온대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사람이 없어서 팀원을 데리고 빌려온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군의 전반적인 그거네요. 전반적인 병력 돌려쓰기네. 포탄 사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려가지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는 육군이지만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강조하는 여단장, 실전과 같은 훈련 사단장, 대대장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장 1순위가 병력이에요. 병력이 없어서 병력을 빌려오는 마당에 무슨 실전과 훈련 됩니까? 안 그래도 병력이 지금 병력 의무 복무가 단축이 되면서 조금 키워놨다 하면 전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키워놨다 하면 전역을 다 해버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포대에 있는 병력을 빌려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포반장은 걔랑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합이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빌려오내니까. 그렇죠. 사수를 데려왔어요. 이 사수는 또 자기 포반장과 합이 맞는 애이기 때문에 저와는 안 맞아요. 그러면 수신호도 그렇고 뭐 사인도 그렇고 얘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격 임무 절차도 그렇고 합이 안 맞다 보니까 뭔가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것 또한 지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병사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전술훈련 평가 전에 항상 요구하는 게 저희가 전사갈 때는 그 병력 미리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서 합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병사가 무슨 잘못입니까? 남의 부대 와가지고 갑자기 또 일하라고 그렇죠. 하니까 걔도 삐죽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걔한테 줄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전투유무입니다. 전투유무밖에 못 줘요. 그럼 걔는 전투유무 받았다고 신났다고 와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과를 하루 째낀 거니까.
예. 환장할 일이네요. 환장을 일죠. 가장 큰 문제가 병력인데 그 병력에 대해서 상급 부대도 그걸 생각해서 고충이라고 여겨져서 어느 정도의 그 점검하는 데서 좀 스무스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항상 완편제라는 생각으로 점검을 하는 그 거죠. 점검관은 완전히 전쟁에 싸워 이길 생각을 하고 왔고 그렇죠. 우린 전쟁에 싸워 이길 병력과 장비와 모든 게 없는데 그렇죠. 그걸 요구하니까 환장을 누르신 그렇죠. 거고. 근데 뭐 인접 부대에서 이제 교차 점검이 온다. 그러면 다 이해해줘요, 솔직히. 다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이걸 뺄게요, 저거 뺄게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군단급이면 얄짤 없습니다. 상급 부대가 온다 그러면. 그렇죠. 얄짤 없죠. 와 큰일이네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만 포반장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포병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해안포든 북한의 방사포든 즉각대기하는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포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최일선에 즉각대기하는 게 포병이에요. 그렇죠. 미사일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포병들이 대우가 좋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대우가 좋아요.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즉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그냥 포병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포병한테 대우를 안 좋게 해주고 초과근무 100시간도 포병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런 즉각대기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포병이 지금 전역이 엄청나게 많고 장교들 부사관들도 엄청나게 지금 허리가 빠져나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냐는 그렇죠. 거야. 얘들이 말 그대로 때리면 바로 반격하는 애들인데 그렇죠.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애들인데 즉각으로 그래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우리가 한 대 때렸을 때 10대 때려야 완전 반 죽여놔야 애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건데 그렇죠. 즉각 대응 못하면 애들 또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새끼 대응 못하네? 또 딴 데 괴롭혀볼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아니 맨날 신경식 장관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즉각 끝 외치고 있는데 장군들도 돌아다니면서 즉각 끝 외치고 그렇죠. 있는데 야전의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왜 이것을 그렇죠. 발전하지 못하는가? 하나 되어 돌아오라를 강조할 것도 아니고 즉각 끝도 강조할 게 아니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를 할 거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인원이 문제고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장비는 그대로인데 인원은 줄어들어요. 장비를 몰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작전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전시 편제도 다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 전시 편제를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해서 맞아요. 맞춰서 자주포를 한 대 줄이더라도 그 완편제를 맞춰서 가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은 사격 필수 요원이 다쳤습니다. 근데 어랍쇼 우리는 5명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임무할 때 3명밖에 없어. 근데 누가 죽었어? 2명입니다. 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비 멀쩡한데 버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부대를 개편 빨리 없앨 거 없애고 빨리빨리 합치고 지금 그렇죠. 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미치고 탈출할지 모르시네. 참 이게 탁상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오로지 실무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이고 실무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힘든 점이죠. 와, 씨,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상호형 그 김상호님께 제가 신청을 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들 또 포병들이 볼 텐데 포병들이 보면 다 공감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저거 뭐 거짓말이다, 뭐 말도 안 된다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다 겪어본 상황이에요. 이걸 본 포병들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서 과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전역을 꿈꾸고 있다면 자기 인생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했던 그거예요. 3가지요. 추울 때 밖에서 앉아도 돼요. 그리고 더울 때 밖에서 앉아도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도 되는 거예요. 왜? 당직 쓰면 못 자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원치 않게 타인에 의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지금은 그래서 식습관이 바뀌고 수면 습관도 바뀌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영업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군 생활을 했던 보수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훨씬,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나가면 할 일이 천지예요. 천지인데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워크넷에서 전역을 하고 나면 일단은 군 전역 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직법원에 안 갔잖아요. 직법원에 안 가면은 50만 원씩 6개월씩 줍니다. 그러면은 구인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워크넷에서 돈은 받아야 되니까 구인구직 활동을 해서 아무데나 뭐 연봉 6천만 원 말도 안 되는 지원해요. 그러면은 군 복무 장기 우대자라 해가지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면접을 보라고. 아니면은 당신은 특별 전형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이 됐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갈 때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포반장들이 힘든 거 알고 뭐 군대에 대해서 뭐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좀 힘들다 싶으면은 당장이라도 전역을 하는 건 저는 권유를 하는 거죠. 포병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공병도 힘들고 자기 보직이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자부심 가질 수 있어요. GOP가 아니고 특수근무자가 아니면은 포병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포병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난 포병이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진짜 말이 안 돼요. GOP는 부사관들 진짜 불쌍해요. 장교들 같은 경우는 격오지점수 채우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한데 그쵸. 그나마 거기는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연근무수당이나 GOP 수당이나 그리고 초과근 100시간도 이번에 그렇죠. 됐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식사비가 그렇죠. 영내급식비로 나와서 싸요 밥값이. 네. 근데 직각대기 할 때 그렇게 안 해줬죠. 그렇죠. 똑같이 4,000원씩 막 떼갑니다. 3,000원 떼고 그랬죠. 예. 원래 1,500원 그 우리 영내급식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누기 30해서 그 한 끼 한 1,500원 정도로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잘못된 거지. 이건 잘못된 거지. 포병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즉각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가족들도 항상 불안해야 되고 남편 와이프가 나와서도 막 남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와이프도 그렇죠. 가슴 졸여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바라보는 이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들죠. 그나마 돈으로 보상된다 그러면 그나마 뭐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포병에 대해서 내가 다른 수당을 들어본 게 없거든요. 그 상호 형님께서 그 찍으신 영상 중에 여보 나 왔어 해서 퇴직 이제 그 당직 쏘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는 영상 제가 봤습니다. 네. 포병도 똑같아요. 여보 나 퇴근했어 왔어요. 부르네 가야 됩니다. 그냥 항상 되돌아오는 물레방아 속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병 장교, 포병 부사관 다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한 항상 불안감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원식 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완전 강경한 대응이잖아요. 지금 뭐 현 정부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전 정부 때 정말 편했습니다. 왜? 북한과의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병들은 정말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북한이 좀 비상적으로 이렇게 좀 부르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강경한 대책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전임 정부 때가 서울의 봄이라고 하면 지금은 흔히 말하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 정권이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 아니죠. 생각에도 9.19 아닌데. 군사협정에서도 물론 잘못된 게 있지만 그렇죠. 이게 과도한 정권에서 북한을 대적시하는 이 상황이 그렇죠. 북한이 도발하고 그런 의지를 밝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사실 좀 전 오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뭐 물론 뭐 그런 실험하고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관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냥 물론 뭐 걔네들이야 뭐 모략을 챙기고 뭐 한미연서 비난하고 근데 그건 원래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투머치하게 지금 장관이 그렇죠. 무슨 전쟁 광마냥 그렇죠. 전쟁에 미친 사람 마냥 계속 직간끝 그렇죠. 외치고 있는데 그럼 좋다 이거야. 직간끝을 외치는 건 좋은데 원래 근데 북한은 저희 적대 국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당연히 북한은 저희 주적이니까 그렇죠. 적대관을 가지고서 당연히 우리의 그 북한에 대해서 이 안보관과 그런 것들 환기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북한은 저희 주적이죠. 근데 포병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거 좋은데 그거에 대한 피로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피로도에 대한 보상을 돌아오는 거는 밥값을 내라. 초과 근무 너네 알아서 찍어라.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시간 제한이 걸려 있고 웃긴 거죠. 그러니까 김관지 과거에 네. 그때 우리 박근혜 정권 때는 실제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그때는 좀 위기감이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아드레날린 돌아서 대기하고 그렇죠. 막 너 진짜 도발 한번 해봐라 그렇죠. 싸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때는 진짜 군인 정신으로서 버틴 것도 있었고 저도 그랬고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퇴근 못해 짜증나가 아니라 정말 북한이 도발을 하고 북한이 하니까 그때는 다 같이 약간 눈 뜬 게 긴장한 상태에서 눈 뜨고 얘네들 도발 한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뭔가 전투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라 좀 너무 그냥 피곤하게만 괴롭히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그렇죠. 과거에 김관진 장관 시대 때는 그나마 병사 월급이 좀 낮아서 우리가 병사 월급 보고 위로를 받자.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인원도 많았고. 인원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봉급이 막 그렇게 월급이 임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군인 월급이 나쁘지 않은 시대였고 그렇죠. 지금 사실 나쁜 시대가 맞고 그렇죠. 지금은 다른 사회에 있는 직장인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렇죠. 이 와중에 피로도까지 올리니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우와 보상은 요번에 제가 영상 꼭 나갈 건데 아마 최근에 모르실 거예요. 요즘에 FS 훈련 최근에 끝났어요. 이제 초과 근무를 안 줘요. 아세요? 그거는 좀 심각한데요. 초과 근무 안 주고 전투 유무로만 줘요. 네. 전투 유무로 쉴 수 있냐고. 포반장 쉴 수 있어요? 못 쉬죠. 왜? 포반장이 직각대기 걸려 있다든지 뭐 점검이 항상 매달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야. 포반장으로 내가 FS 같이 그렇죠. 파견을 나갔어. 그렇죠. 전투 유무 줬어. 쉴 수 그렇죠. 있어요? 못 쉬죠. 근데 제가 전포사격 통제할 때 참 저 속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당시 포반장이 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업 파견 이런 거 갔다 오면은 6일 정도 전투를 줘요. 그럼 쉰다고 하면은 솔직히 꼴배기 싫었어요. 왜? 바빠 죽겠는데 왜 쉬어? 그래, 그런다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나도 쉬고 싶지 않은데 쉬라고 줬어. 근데 초과 그렇죠. 근무를 안 주고 그렇죠. 그렇게 준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논리가 뭔지 알아요? 어떤 논리? 병사들은 초과 근무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연간 장교도 초과 근무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연간 장교들은 관리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어 따로 받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논리고? 두 번째 병사들은 밥값 내고 근무 썼어? 그렇죠. 1년 했어? 그렇죠. 그럼 우리도 밥값이라도 빼주든가. 그러면 그렇죠. 공평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형평성 그렇게 얘기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렇죠.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아 근데 그거는 기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또 저도 지금 속에서 부글부 흔히 말하는 천불이 오르거든요. 참 군대가 제가 밖에 나와 사회생활 하다가 느꼈지만 얼마 전에 이전에 올리신 오상사님 네. 그분 영상도 봤지만 사회는 발전을 해가는데 군대는 계속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로 따지면은 저희는 위로 아파트를 사회는 증축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밑으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웃긴 거죠. 사실 지하에 주차장도 아니라 지하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두더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전역하고 나서 좀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나요? 솔직히 군대에서 버는 것보다 많이 벌 때는 뭐 5배, 많이 벌 때도 많아요. 근데 돈이 또 중요하죠.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주체가 제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땐 제 삶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다 지휘관이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명절에 저도 집에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못 내려갑니다. 왜? 행보관이 휴가를 쓰면 전포사격통장 휴가를 못 써요. 그것도 휴가를 나간다면 행보관이 또 나간대. 그리고 3포 반장이라고 있습니다. 1, 2, 3포, 5, 6포가 있는데 4포, 6포. 그러면 3포 반장이 기준포 반장이에요. 그럼 얘가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근무자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3포 반장이 휴가를 간다고 하면은 포반장도 휴가 나가면 제가 못 가요. 왜? 그걸 또 대리를 할 수 있는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제 삶의 주체가 제가 되니까 휴가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지.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주말에 우동 먹고 왔어요. 당일치기 아니라 1박 2일로. 그러니까 그러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사회생활이죠. 근데 군대는 보세요. 왜 해외를 나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 또한 작성하는데 뭐 서류 쓰고 그다음에 뭐 숙박이 어디고 그런 내용 다 써야 되잖아요. 웃긴 거죠. 그 제 삶의 주체가 됐다는 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가족이 행복해합니다. 가족이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또렷한 비전이 없었으니까. 근데 무작정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눈물을 보니까 믿어줬습니다. 믿어주니까 나가서 영업을 하고 하니까 잘 해오죠. 그러니까는 와이프도 기분이 좋고 또 배우자도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가족분들 지금 일하시나요? 일하고 있죠. 올해도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여자분들이 배우자가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합니다. 저희 배우자는 지갑에 돈이 있어야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명품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그럼 저는 돈을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저는 그걸 이뤄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럼 저도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고 그래서 서로 만족하면서 사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역했다고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보를 안 갔다고 했잖아요. 직보를 안 간 것도 군대가 솔직히 거지 같아서 전역을 한 거고 정말 이 저는 소속감이 강한 사람인데 군대에 소속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직보를 안 가고 전역을 한 것도 가장 큰 결심이었고 결심은 뭐 무조건 그냥 안 하는 거였죠. 긴급 전역을 내서 12월 달에 2월 28일에 전역을 한 겁니다. 전역을 해서 단 한치의 아쉬움도 없었고 단 한치의 아쉬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대 사람들이 지금 연락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물론 존경했던 사람들은 연락하지만 근데 아쉬웠던 건 하나입니다. 왜? 내가 전역을 했는데 나를 전역을 축하해 줄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다는 거. 왜? 아버지 어머님은 제가 인간했을 때 눈부신 하사계급장을 달고 부사관학교에서 축하를 해주러 왔지만 못 해줬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사를 달았을 때 프랭카드도 들고 엄청 자부심이 강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실 거거든요. 못하죠. 지금도 안 했어요? 1년이 됐는데? 예, 지금도 안 했고 집에 내려갈 때 머리 자르고 내려갑니다. 정말로? 소름 돋았어 지금 나. 소름 돋았죠. 왜?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한 이 부사관이라는 이런 군인이라는 것이 엄청 자부심을- 자부심이 있으시고 그렇죠. 자랑스러워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좀 충격 받으실까봐. 그래서 또 대박이야. 소름 돋았어. 협심증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그 정도예요? 평생 얘기 안 하고 갈 겁니다. 아버님 제 방송 안 보시겠죠? 안 보시죠. 물론 모자이크 처리하지만 그렇죠. 안 보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전역하는 날이 제가 지금 2013년도부터 군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딱 10년 된 거죠. 10년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축하해주는 사람이라고는 격려해주는 사람 와이프밖에 없다는 거. 참 슬픈 현실. 그날 솔직히 울었습니다. 네. 뭘 부대 사람들이 뭐 챙겨주고 뭐 잘했다 하지만 저는 전역할 때 대대장이랑 밥 한 끼도 못했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대장이 제가 괘씸한 거겠죠. 네. 전역한다니까. 전포사격 통제관이라 내가 전역을 한다? 괘씸한 겁니다. 주임원사도 제가 괘씸하면 밥 한 번 먹자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왜 괘씸해? 내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괘씸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잘하고 있다가 전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게 괘씸한 거야? 웃기죠. 근데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물론 안 괘씸해서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전역한다고 한 날이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까지 단 한 번도 밥을 먹을 시간이 없습니까? 한 번도 격려 식사를 그래 먹을 점심이라도 나가서 먹으면 되지. 그렇죠. 점심에도 나가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심 먹자고 한 날이 저녁 한 날이었고 그마저도 여단에서 신고를 하는데 시간 늦었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저녁에 갑자기 퇴근할 때 돼서 저랑 밥을 먹자. 저는 다른 사람 약속이 있는데 저 때려치고 갈 수 없잖아요. 웃긴 거죠. 아 그러면 먹자고 하긴 했네. 네. 근데 그거를 약속이랑 저는 무조건 지가 부르면 나올 거라는 아 그렇지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왜 내가 어. 그러니까 저는 전역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의 소모품인 거죠. 나의 주체가 되었는데 그렇죠. 나의 시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괘씸하고. 그러네. 네. 그 맞는 말이네요. 당연하죠. 제가 파주 부대에서도 전출을 올 때 아시잖아요. 전출 가면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대를 버리고 가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가 됐으니까는 대대장이 저 가는 날 휴가 써서 갔습니다. 휴가를 써가지고 저 인사도 안 해줬어요. 작전과장이 대리로 인사를 해주고 작전과장이 대리로 산책을 해준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있어요. 다 했어요. 다 네. 했는데 근데 저는 되돌아보면은 내가 뭐가 그렇게 괘씸했을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쫌생이 같을까? 지금 좀 마음속에 좀 분노가 있으시네요. 당연하죠. 아직까지 저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회자될 얘기입니다. 네. 저도 지휘관이 전출 신고하고요. 전출 신고하고 가려고 하니까 야 너 어디가? 그래가지고 저 그날 12시까지 야근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정도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 방송에서 야. 욕해도 됩니까? 형? 야 너 가면 어떡하냐? 새끼야 너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죠. 네,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쁜 새끼들이 새끼야 많습니다. 너 가고 전화 바꿔. 그래서 제가 원래 고급만 교육 가는 건데 교육 바꾸라고 해서 지금 와서 바꾸는 거는 그렇죠. 물론 뭐 바꿔주겠다 했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짜증을 엄청 내는 거죠. 내가 뭐 다 해준 게 다 했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유종의미가 좀 그런 게 있죠. 네. 가실 때 좀 잘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무리. 그러고 나서 참 웃긴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국방 헬프콜에 전화했다고? 네. 그건 또 뭐냐면은 뭐 포병을 다 떠나서 군대가 진짜 얄팍한 게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줄 건 확실하게 해줘야죠. 제가 포반장 수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수당이 일종인데 군인등의 장려수당이라 해서 35,000원 정도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제가 인사실무자의 실수로 약 3년치를 못 받았어요. 그럼 돈이 100만 원 돈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당연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인사 쪽에 전문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부대 전출 오셨는데 너 왜 못 받았냐 하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하기 전에 소급 처리를 신청을 했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월달 2월 28일 전에 전역할 때 신청했는데 9월달 10월달에 돼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실무자도 처리를 안 해주고 있고 국방헬프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뒤늦게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래놓고서는 바로 3주 안에 처리가 될 일을 몇 개월 끈 겁니다. 웃기 새끼들이네. 나도 난 날라왔거든 돈 내라고. 네. 그런 거는 빠리빠리 하면서 그렇죠. 줄 거는 새끼들을 안 주고 가져갈 그런 놈들이네. 거는 진짜 칼같이 가져가면서 주는 거는 무슨 뭐 아이고 참 아직도 웃긴데 그래놓고 뭐 제가 국방헬프콜 전화했다고 저를 욕하겠죠 많이. 그 담당자는 괜히 왜 그런 데 얘기하냐고. 그렇죠. 빨리빨리 처리해줬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더 내용이 있나요? 지금 뭐 내용이라고 하면 얘기하시면서 거진 다 나왔는데 근데 참 뭐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제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리고 아직도 포병은 보여주기 위한 식이 너무 많다. 포탄 사격을 가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팡 하고 동시에 6문이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빠바방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포대는 그날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열고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져가지고 그 파열고에 맞춰서 포탄이 딱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서 즉각적인 타격을 이해는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한날 동시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웃긴 거죠. 그래서 K9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6명이 모여서 버튼을 누르는 거 동시에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딸깍딸깍해서 여기 앞에 앉아놓고 앞에 전사관이 있습니다. 눌러 준비 쏴 하면 딱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5A1이라도 55는 방어권을 당겨요. 그러면은 방어권 6개 가져와. 제 벨트에다가 딱 걸어요. 자, 동시에 준비 싸우면 동시에 또 이렇게 싸는 겁니다. 하루 전부터 그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포를 그렇죠. 진짜 이 누르는 템포를 맞추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두두둑 이 정도 나가도 되는데 나가도 돼요. 툭퉁퉁퉁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두두두둥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두두? 뭐 두두두두둥 하고 뭐 한 10초 뒤에 퉁? 근데 보세요. 그건 잘못됐지. 10초 당한 거.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뭐 잘못됐다면 잘못됐었는데 포탄이 있잖아요. 5초 뒤에 터지면 10초 뒤에 터지면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정확히 떨어지면. 근데 뭐 이해는 해요. 뭐 그 사이에 발굴을 피해서 뭐 엎드린다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부대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부대다. 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데가 포탄 사격 시범식 훈련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탄 사격 전에 어떤 나갈 부대가 시범식 훈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해요. 연병장에다 자주포를 갖다 대고 6분을 부채꼴로 모형 해가지고 또 연습을 해서 또 방열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마이크 설치하고 앰프 설치해서 확성기 설치해서 포반장이 말하고 또 연극 대본을 짜는 거죠. 한 사람만을 위한 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단장을 위해서 또 인접 부대에서 그 또 창간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대에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주요직 기자들 다 와가지고 또 와서 하고 쇼가 끝나면은 사격을 해서 또 사격을 하는 거고. 웃긴 거죠. 시범식 교육이라는 게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죠. 그거를 굳이 이렇게 대본까지 짜고 저도 해봤지만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 아쉽습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 군대 들어간 건 아닌데 한 사람만을 위한 쇼가 참 방대하다는 걸 느꼈고 참 웃겨요. 그 모든 준비 세팅이 된 와중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단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단장님 오시면은 시작해 이럽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서 막 해요. 그럼 저희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밖에서는 사격 임무를 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본을 들고 서 있어요. 대본을 들고 서 있고 이제 뭐 들보 사격 준비 끝 하면은 병사들이 같이 외쳐요.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는 한 사람을 위한 쇼가 실질적인 사격 임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는 대본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 없는 한 사람만을 위한 쇼가 저희들이 사격 준비를 하는 데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내로라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예, 웃긴 거죠.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사격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자주포에 대해서 성적으로 사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준점에 의한 방열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뭐 항법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딱 준비를 할 시간도 모자랄 판에 시범식 교육 준비를 해야 돼요. 죽어 나가는 거죠. 시범식 교육 본인이 와서 보면 되잖아 사실은. 맞잖아요. 본인이 와서 매일 실전같이 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와서 그냥 한 개 포대씩 돌면서 잘하고 있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한 개 포대에 가서 그냥 주의적이 부를 필요 없고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 잘한다. 이렇게만 하고 어떤 부분이 지적에 피드백을 주면은 그게 현명한 지휘관이죠. 근데 꼭 한 사람만을 위한 쇼를 여단장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는데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작전 쪽도 웃긴 거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참모도 웃긴 거고 웃긴 거죠. 그러니까 참 난 지휘관들이 아쉬운 게 그런 지휘관이 참 없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렇죠.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여단장들의 저희들에게 칭찬한 거입니다. 그래 노고를 취해야 한다. 그러고 여기 한 개 포대 갑니다. 한 개 포방 가서 다 나와봐 하고 정훈정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고 선글라스 딱 끼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하는데 고생하는데 너희들 필요한 게 뭐니?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니? 너희들한테 그렇죠. 지금 내가 해줘야 될 게 뭐가 그렇죠. 있니? 과감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죠. 초과 근무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냐? 식사비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있냐? 그럼 너희들 식사를 그러면 내가 공짜로 주는 건 내가 권한이 바뀌니? 이거를 영내대기 식사로 바꿔줘서 1,500원으로 식사 금액을 다운시켜주는 그렇죠. 건 어떠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고생이 많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너희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임무 수행 잘할 수 있게 도움 주겠다. 그렇죠. 고맙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냐 이거야. 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주는 거라 병사들 전투 임무 정도? 간부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투용 저도 쉬지도 못하는데 뭘. 그렇죠. 병사들이 하시겠지만. 비가 오는 날에 시범식 훈련 준비 못하면은 간부들끼리 모여서 워게임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본을 보고 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교육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여주기 위한 식이 너무 강하다. 한 사람만을 위한 쇼.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하사 소위들 좀 보셨습니까? 맞죠? 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점점 애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죠. 점점 이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장기를 한다는 애들은 거의 없었고 장기를 하다가도 하려고 하는 애들은 나는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해야 돼. 과연 대한민국 몇십만 명 아니 몇만 명 부사관 아니면은 몇천 명 하사들 있잖아요. 그 하사들 중에 국가관을 가지고 안보관을 가지고 군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당장에 제가 여기 출연하기 전에 그 전에 부대에 있었던 하사랑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미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군대 생활 잘하고 있냐? 전역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 전역했어? 그러니까 전역했습니다. 어떻게 현부심으로 일부러 사고를 쳐서 전역을 했죠. 맞아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요즘. 예, 저는 그걸 듣고 군대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나? 제가 그래도 같이 군생활 할 때는 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일부러 사고를 내고 전역을 했대요. 네, 참 웃긴 거죠. 지금 제가 왜 모제크를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군생활 잘하는 건 없습니다. 전에 부대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었고 밑에 주변을 잘 챙기지 않았어요. 근데 김포로 부대를 옮기면서 나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모진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진 말도 많이 했고 근데 제 신분을 얘기하면은 물론 나 좋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숨기는 거고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하사랑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걔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너에게 5점을 남기는 걸 했냐? 이러니까는 형님 나는 나가서 100만 원만 벌어도 좋다. 50만 원만 벌어도 좋다. 엄마 옆에 기대 살아도 좋다. 전혀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가장 그러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만들어낸 가장 큰 폐해입니다. 네, 가장 큰 폐해고 군대가 얼마나 그냥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그리고 사회로 보냈을 때 이렇게 안 좋게 보낸다는 뜻이죠. 의무복무 4년 좋아요. 좋은데 자기가 정말 하기 싫어서 전역 신청서를 내면 받아줘야죠. 그래서 너무 길어요 4년은. 네, 4년 너무 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웃겼던 거는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소위들 ROTC 지원을 안 하니까 뭐 어학연수?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죠. 그만큼 이거를 지금 관리하는 탁상론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사들 의무복무 줄이면은 하사들 지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여 올려주면 당연히 지원하죠. 그리고 ROTC 제약대 최저율 의무복무 줄이고 그다음에 급여 주면 당연히 오릅니다. 당연히. 왜 그걸 모르냐는 거죠. 저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참 대선 공약 중에 정말 어이없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올라야죠.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간부들은 안 넣냐는 겁니다. 네. 너무 급속도로 올렸어요.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방어를 못할 정도로 올려놔가지고 하사 때 방어가 안 돼요. 갓 인간됐을 때 한 달에 130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병사 얼마 받습니까? 현타 오는 거죠. 네. 뭐 병사들이 잘 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아니 포반장이나 그렇죠.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친구들은 업무 강도가 이렇게 높은데 그렇죠. 의무복무도 길고 그렇죠. 봉급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죠. 당연히 그 친구 현타고 그만두고 싶지, 떠나고 싶지, 그렇죠. 못하겠다고 하지. 저는 미군을 정말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미군 한미연합훈련 직접 나가서 미군들이랑 중대전술을 같이 했습니다. 병사 때. 미군은 상병부터 스페셜리스트 코퍼를 나눠줍니다. 근데 상병부터 간부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2등병부터 급여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병사들 돈 받아야겠죠. 근데 간부 또한 당연히 올라야겠고 저는 우리 부사관 포반장들이 열정 페이를 강요를 해서 급여를 받아야 되면 한 달에 얼마 받아야 되는 게 적당하냐고 생각하면 500, 600은 받아야 돼요. 5, 600은 받아야 그나마 안 서운해요. 예. 왜? 당직 자기 인생이 다 바쳤으니까 5, 600은 받아야 당연히 안 서운 거고 연봉이 한 달에 6천 이렇게 넘어가야 하사 할 맛 난다. 하사다. 이게 하사구나. 저는 즉각대기를 한다고 치면은 한 못해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수당은 기본적으로 줘야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도 짜잘짜잘한 거 맞춰주면 이게 당직보다 좀 빡센 거잖아 사실은. 당연하죠. 근데 잠은 잔다라고 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즉각대기가 편해? 아니 사회는 당직 숙지가 없냐고요. 사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집이 아닌 부대에 자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부대 일주일 자보셨잖아요. 자면 허리가 100입니다. 힘들고 내 집이 아니니까 너무 피곤하고 나날이 찌든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군대가. 예. 아무튼 오늘도 포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분이 좀 풀리셨습니까? 좀 다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상호 형님과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나간다니까는 제 고참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재래식 교리가 있고 아시죠? 구시대적 교리, 그 다음에 현대에 맞춰서 교리가 있습니다. 재래식 교리라고 하면은 견인포성인 교리고 물론 견인포 아직도 쓰는 부대가 있겠고 근데 현대 교리는 K9A1 얼마나 최첨단 장비입니까? 그런 교리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휘관 중에 구시대적인 발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동화된 장비를 수동적인 임무를 강요를 하는 그런 지휘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물론 수동적인 임무 좋죠. 근데 자동화가 돼 있으면 1순위는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수동적인 임무를 강요를 한다든지 아직도 구시대적인 교리를 통해서 이게 맞다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지휘관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어떤 포를 들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그러한 스스로가 현혹이 돼가지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상을 보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을 내가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장 해버리고 우리 최첨단 장비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비를 이용하는 부대고 그 장비를 통솔하는 지휘가 아니냐면 구시대적인 발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담인데 자주포가 40억짜리 장비잖아요. 40억짜리 장비가 추위에 그렇게 약해요. 경유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발발 떨고 있는 이런 와중에 무조건 아침에 시동 걸러 내려가야 돼요. 뭐 새벽에도 시동차를 운영해서 새벽에 시동을 걸어야 되고 지금은 에어리터를 해가지고 엔진 연료를 흐르는 그거 안에 히터를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은 혹한의 장비가 아무것도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방산에서 뭐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선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위에는 그 쇠로 돼 있는 열이 올라오잖아요. 여름엔 죽습니다.
너무 죽어요. 에어컨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자주포를 만들 때 왜 히터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에어컨 있는 것도 있죠 요즘에는. K9 A2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왜 에어컨을 안 넣는 거야? 에어컨 넣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에어컨을 안 넣어요. 근데 밖에서 포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늘 밑에서 보면 돼요. 자주포 운영한 사람들 그냥 죽습니다. 그냥. 그래 방탄조끼까지 입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탄조끼 아시죠? 지금 어떤 실태냐면 방탄조끼가 이 진짜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목 쪽에 네. 아시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 사격도 힘들어요. 다 떼요. 그리고 안에 판 너무 무겁습니다. 다 떼버립니다. 다 알겠죠.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거 떼고도 불편해요. 무겁고 너무 힘들어. 그런 와중에 그걸 입으라 그러지. 그리고 히터 아니 그 뭐야 에어컨은 안 나오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에어컨 안 넣었을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훈련 중에 식수를 제공하는데 찬물을 주냐? 아닙니다. 미온수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닌 굴뚝에 그냥 엿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네. 포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느끼지 못했던 현장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네.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좀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져서 저희는 좀 잘못된 처우 개선들이 좀 알려져서 그렇죠. 개선되는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좀 여기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올리고 싶은 거는 정말 궁극의 목적입니다. 여기 나왔던 게 대한민국 포반장들 정말 고생합니다. 전사관들 다 두말 필요 없고 포반장들에게 조금만 더 잘한다 소리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고 못한다 하면은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다 고생하니까 조금만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같은 부대원 사람이라면 감싸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포반장 탓이다 포반장 잘못이다 뭐만 하면 다 포반장 탓 샌드백 마냥 그렇게 해버리면은 분명히 그 부대는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역해서 떠나버리면은 본인 손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급 부대 핵심인 포반장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울러 줄 줄 알고 잘한다 해주고 그리고 평정으로 협박하지 말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제 바람이고 큰 수건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